안녕하세요. 엉클즈의 돈돈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이제 올해 주어진 두 달, 남겨진 두 달,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될지. 코로나 시대의 2020년 11월 12월. 자, 국제 경제 뉴스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막 내린 오중 전회, 중 10년 내 미 GDP 추월하겠다. 중국의 공산당 전체 회의가 끝이 났는데 주요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눈길을 끄는 것이 10년 내 미국 GDP 추월하겠다. 2030년에 추월하겠다는 얘기죠. 장기 발전 계획을 내세워서 쌍순환 모델이라는 것을 채택했는데 내수 확대, 기술 자립. 중국의 가장 큰 강점이죠. 어쩌면 과제이기도 하고 글로벌 그 관심사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미지도 좋게 만들면서 내수 확대와 그 다음에 기술 자립을 통해서 GDP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글로벌 리더십을 내세운 패권주의를 달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뭐 관건이 되는 것은 그동안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 그랬는데 국제토강학님이 중국이 올 한해 이런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래도 1.9% 성장을 할 거고 내년에는 무려 8.2% 성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들이 대부분 뭐 1, 2% 성장하기도 힘든 판에 이 마이너스 그 경제 성장률 시대에 플러스 1.9% 내년에는 그 거의 뭐 개발도상국 이머징 마켓 쪽에서 가능한 8.2% 성장을 한다는 것은 뭐 속도가 붙으면은 미국을 추월하는데 충분한 그런 근거가 될 정도의 중국은 2030년 국내 총생산 GDP가 26조 8천억 달러로 미국마저 앞서며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은 2020년도에는 미국의 한 71%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74% 이렇게 매년마다 그 따라잡는 속도가 된다면 2030년에는 100.1% 이제 따라잡아서 미국보다 더 많은. 자, 과연 그러면 그 탄소 중립, 환경 문제 뭐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관심사를 표명하면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추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번 중국 전체 회의의 경제적인 부분의 결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뭐 한국의 입장은 어떨까? 이게 이제 그 중국이 내수를 키우면 당연히 가까운 한국이 여러 가지 수출의 증대에 있어서도 그렇고 유리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그 어떤 몸가짐을 취해야 될지 이게 고민인데, 자, 엉클즈 원포인트 코칭은 그렇습니다. 자주 나오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뉴스인데 이젠 뭐 무역 전쟁 이상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G2 미국과 중국. 10년 내 미국 추월을 목표로 한 중국의 그런 각오가 대단합니다. 공산당 전체회의에서 기술 자립 내수 확대 이걸 내세운 것은 그 화웨이하고 뭐 이런 전자회사들 중심으로 기술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제는 모방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자신이 생겼다는 거고요. 내수 확대는 아시잖아요. 중국이 거의 14억 4천 뭐 상당히 많은 인구의 힘으로 그들만으로도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내수의 힘이 그 확대된다면 뭐 세계 경제가 움직이건 말건 중국은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영역을 분명히 쌓아갈 수 있다. 통제된 국가 주도하에서 그 코로나를 이겨나고 내년에는 그걸 근거로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는 것, 세계 관심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입장은 지금은 미국이지만 미래는 중국?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후년에 어떻게 할 거냐? 양자 외교를 절묘하게 활용하는 어떤 외교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자리매김 이게 굉장히 필요할 때인 것 같은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엔 국내 경제 한번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출산율 1위 신세종실록. 아이 우는 소리 빠르게 감소. 여기서 신세종실록은 뭐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사를 읽어봤더니 세종시에 대한 얘기인데 세종은 12개 부처 43개 중앙행정기관이 모여있는 공무원의 도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뭐 행정도시로 처음부터 그렇게 꾸몄으니까 그렇겠죠.
2만 2천 명 공무원이 모여 있는데 세종시가 갖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출산의 도시로 그동안까지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 5년 연속 합계 출산율 1위라는 통계가 그 거리를 걷다 보면 유모차도 많이 보이고 어린아이들 가족 단위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익었는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그 여성 한 명이 15세부터 49세까지 평생 낳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 평균 출생아 수 그게 이제 합계 출산율인데 그 합계 출산율 우리나라는 2015년 1.23명에서 지난해는 0.91명까지 지속적으로 줄었거든요. 여성 한 명이 두 명의 아이를 낳아야지 사실은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데 한 명도 못 낳는 측면에서는 이게 가장 큰 우리나라의 숙제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출산 기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5년 동안 세종시는 줄곧 전국 평균보다 높은 합계 출산율을 유지했는데 지난해에도 1.47명을 기록하면서 서울의 0.71명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출산율을 그렇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뭐 공무원이라는 어떤 안정적인 직업, 그 다음에 20대, 40대의 청년층 비중이 높은 인구, 그 다음에 가족들이 함께 와서 살 수 있는 정주 요건을 잘 만들어줬다는 것, 실업률도 낮고, 그 다음에 혼인율도 높고, 뭐 공무원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인구 구조와 그런 환경을 갖춘 걸로 봐가지고 합계 출산이 계속 높았는데 문제는 이 합계 출산을 1위를 기록했던 5년 동안의 세종시의 출산율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2015년도 1.89명에서 지난해 1.47명으로 0.42명 줄었는데 이건 같은 기간 우리나라 다른 전체 평균 합계 출산율 줄어든 것보다 감소폭이 더 큰 거죠.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봐도 더 크고요. 이렇게 합계 출산율 1위라고 하는 그 어떤 자랑스러움이 이제 뭐 사라지고 있는 세종시의 모습에 대해서 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뭐 그 출생아 수는 2015년 2,708명에서 지난해 3,703명으로 꾸준히 늘었지만 전체 인구가 이제 여성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비율로 말하는 합계 출산율에서는 심하게 줄어들고 있는 걸로 통계가 잡힌 거죠. 이거는 아마 다 세종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걸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5년 뒤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을 때 뭐 세종시마저 이렇게 모양을 보인다면 아마 답이 없는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 인구 정책의 어떤 그 현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원포인트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떨까?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기술 강국이다. 뭐 일본 수출 금지에 따라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을 해결하는 힘을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기술 강국은 대단한 파워가 있다. 그 다음에 일심동체, 뭐 국민들의 어떤 코로나19 방역에서도 보듯이 어떤 하자 그러면 하는 어떤 이런 단결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인데 경제 구조가 이제 낙후되어 있는 거, 뭐 고용, 그 다음에 산업 구조, 그 다음에 정치의 어떤 후진성 이런 것도 꼽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인구 감소인데 이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부양을 받아야 되는 고령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력의 마이너스 요인인데 합계 출산율 중심으로 1%가 깨진 데 오래됐는데 뭐 1%가 올라가기는 1% 이상 뭐 2%까지 가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1%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세종시 합계 출산율마저도 큰 폭으로 감소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 젊은 층의 결혼 출산 기피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이제 초고령 사회에 대한 위기는 뭐 피할 수가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획기적인 대책 이게 뭐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엉클즈의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경제금융용어, 여러분의 돈과 관련된 고민, 재무상담 댓글로 보내주시면 저도 고민해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주간 뉴스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방송하는 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